더러운 거짓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0일 내 첩보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은 청와대에서 나만 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불순물,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김 수사관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 수사관은 전날 제보한 첩보 목록이 한국당이 공개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니터 화면에 나온 첩보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전날 김 수사관이 자유한국당에 제보한 첩보 목록은 본인만 가지고 있던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것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취지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박 비서관은 전날 해당 화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tukkan 반원이 사용한 컴퓨터는 폐기돼서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서 없다면서 진본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과시하기 위해 공유한 것, 이런 종류의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해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자며 16개월간 100여 건의 첩보를 썼는데 100번을 경고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죄 없는 날 잡아가도 내 폭로가 팩트이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조사 목록을 공개했다. 내가 준 게 아니다. 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만 제공했다. 야당에선 기업, 언론인, 정치인, 교수까지 동향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자발적으로 한 건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업무 프로세스는 텔레그램으로 시작한다. 동료가 있고 위에 우리를 지휘하는 데스크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있다. 게된 첩보 문건은 이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OK 사인을 받고 쓴 것이다. 대체로 외부에서 밥 먹다, 차 마시다가 들은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면 보고서 써봐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식이었다. 청와대 상관의 지시가 텔레그램에 남아있겠다. 11월 초 내가 청와대 감찰을 받기 전 이인걸 특감반장이 내게 휴대전화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과 개인적으로 나눈 텔레그램을 지워버렸다. 당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되고 있는 첩보는 김 수사관만 생산한 건가? 나 말고 다른 특감반원도 우리 대상이 아닌 것을 청와대 첩보 양식에 맞춰 많이 썼다. 주로 제보자에게 들은 민간인 동향 보고 같은 것이었다. 민간인 첩보는 왜 만들었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왜 썼겠나? 다윗선의 허락이나 선보고 후에 쓴 것이다. 일부는 먼저 알아보고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관련 동향 보고를 해서 청와대가 질책을 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확히 기억이 난다. 특감반 사무관이 내게 지시한 것이다. 언론 관련 첩보는 청와대에서 언론 사찰 소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혼났으면 15개월간 청와대에서 비슷한 첩보를 계속 올릴 수 있었겠나. 대학 교수 동향 보고는 민간인 사찰 아닌가. 청와대는 보고도 못 받았다는데. 아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확실히 보고했다. 청와대에선 김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표현했다. 미관 말적인 내 주장에 당황하는 것이다. 이건 팩트의 힘이다. 내 주장이 거짓이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고발했다.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한다. 웃긴 게 이건 바로 내로남불이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린다고 했다. 나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린 것이다. 검찰이 사실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잡혀간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것이다. 청와대는 계속된 거짓말로 외통수로 가고 있다. 자신들이 내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내 정보는 불순물로 청와대 기밀이 아니다. 반대로 보고를 받았으면 불법 사찰을 알고도 방치한 꼴이 된다. 김태우 건설업자의 명절마다 문 대통령 명의 선물 보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명절마다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청와대 감찰 결과 확인됐다. 19일 청와대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최 씨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 계층, 사회 원로 등에게 제한된 물량만 제공된다. 김 수사관은 자비로 선물을 사서 최 씨에게 보냈다. 김 수사관은 최 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날 김 수사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 10여 곳에 영장을 제시하고 라운딩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우윤근 주로 대사 등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김 수사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우대사 역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19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현직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갈등설, 진보 성향대학 교수의 동향 등을 보고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폐기했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제 문건으로 지적된 10건 문건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의 비위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박 비서관이 기자들 앞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감반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서 전방위적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은 문건 10건 중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임이란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조선일보, BA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등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에 8천억 독해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방통위 고3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 수수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나머지 4건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보고했으나 특감 반장에 의해 폐기된 문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14일 정식 임명돼 일해왔고,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보고했다며 특감 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1년간 문제 문건 작성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취재와 관련한 보고서 2건과 관련해서는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 감사관 공모가 있던 시기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며 이래서 2주에 한 건 정도 보고서를 써야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특감 반장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 사찰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해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두 보고서를 한 날 보고했고, 역시 특감 반장이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면서 폐기했다고 했다. 방통위 고3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2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에 의해 특감반의 직무 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수석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 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는 이분이 향후 러시아 대사 내정자 신분인 상황에서 제가 보고받았고, 이 보고서는 수석께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며 거기까지가 반부패 비서관실 업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보고서는 전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공기관 예산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보고서라며
이 사람이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저희 직무 범위 업무라며 저희는 어떤 기관에 이첩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 측의 8천억 독해 제공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두 보고서는 각각 올해 8월 27일과 28일 작성으로 돼 있다. 8월 24일에 김 수사관이 지원했던 과기정통부 감사관이 최종 발표됐는데 그 이틀 전쯤 그의 그런 행위를 발견하고 감사관직 의무를 중단시켰다며 한 달간 근신 기간을 두어 직무를 못하게 했는데 그동안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큰 소리로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잊지 않을 겁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무서이 인간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군을 배신할 수 있냐? 솔직히 말해봐라. 현재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다면 탄핵을 했겠냐? 뭐라도 이익이 될까봐 탄핵에 앞장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렸냐? 그러니 너는 배신자 오명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이다. 에라이 배신자,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 전까지 너는 이래도 저래도 배신자밖에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나는 박 전 대통령을 동지로 여겼는데 자신을 여왕으로 생각한 박 전 대통령은 나를 신하로 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다들 박 전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셨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친박에서 몰아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뭡니까? 나하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차 한 잔 안 마신 사람이 사무총장을 제의했어요. 나는 그때 재경위원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보람되게 일하고 있다. 나랑 차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당대표의 최측근에게 돌아가는 사무총장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 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지켜봐서 잘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나중엔 화를 냈어요. 이후 몇 번 만났는데 당이 어렵다면서 부탁하니까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겁니까? 나는 당직자 출신입니다. 사무총장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사무총장 판공비에 손 안 대고 내 돈 써가면서 활동했습니다. 당내 낭비 요인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매월 2억 4천만원 적자 보던 걸 8천만원 흑자로 돌려놓으니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과 나는 이심전심이었어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품이 있고 욕심 없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겁니까? 가능성을 봤습니다. 훌륭한 자질 뒤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당시엔 몰랐죠. 익히 알려진 것처럼 김무성 의원은 친박 좌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주력했다. 2007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그는 박근혜 캠프의 조직 부문을 맡았다. 당시 박 후보는 조직적 열세에도 일반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1표를 실제 5표로 환산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뒤져 석패했다.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김 의원은 18대 총선 전 친이계의 이른바 친박 학살 공천에 의해 낙천했다. 이후 그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이끌며 친박 돌풍을 일으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복당했지만 친박 내에서 그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았다. 2008년 낙천 당시 박근혜 정신에 오물을 끼얹었다면서 친이계를 비판했는데요. 박근혜 정신이란 게 뭡니까? 대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했는데도 자타 모두 친박 좌장이라고 했던 나를 죽였잖아요? 무소속 연대를 이끌며 친박 돌풍을 일으키고 돌아왔는데 이후 박 전 대통령과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죠. 모함 때문이죠. 나를 보는 눈초리부터 달라졌어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쏟았는데 내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그때 모함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세종시 논란 이후 친박과 결별하고 배신자 소리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반목하게 된 여러 사건이란 게 뭡니까?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하겠다고 보고했더니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욕감을 느꼈죠. 그 당시 나는 이미 언제든지 장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만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민주성을 길러야 한다고 30분 동안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맹형규 정무수석한테 전화해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친이계가 원내 대표로 세우려고 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반대해서 무산됐죠. 1년 뒤에 국회가 안 돌아가니까 박기태 대표가 MB와 얘기하고 나와서 원내 대표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박 대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미국에 가 있던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유정복 의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원내 대표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30분 만에 하지 말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때도 안 하겠다고 했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최경환, 유정복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친박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침을 달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란 모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훈의 진정성을 모르고 모함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라면서 친박을 떠났습니다. 그 결별 방법이 세종시입니다. 박근혜 당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원안을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때 친박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었죠. MB 얘기도 맞고 박 대표 하는 얘기도 맞았습니다. MB의 기업 도시화는 그대로 두고 국민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옮기자고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절충안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었죠. 30분 만에 박 대표 대변인 격이란 호칭이 붙어있던 이정현 의원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무성은 친박 좌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내가 배신자입니까? 다들 세종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제안대로 바꿔야 합니다.